자, 9월 13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44,6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보고,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에 9월 10일이죠. 네, 제가 주말에 리딩을 치니까 금요일날 올렸던 영상을 먼저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46K 잘 다져줘야 되고,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싱글 버스트에서 지금 더블 버스트까지 갔죠.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치고 올라가줘야 됐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이제 싱글 버스트로 끝이 나면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힘이 빠졌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떨어지면은 45K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5, 아니 44.5까지 44.5까지 우리가 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쉽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쉽게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을 바꾸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했던 44.5K가 여기죠. 네, 44.5K가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제가 떨어질 수 있다, 쉽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44.5K라는 거는 과거에도 8월 13일 그리고 8월 19일에도 있었던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46K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리를 잘 다지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44.5K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여기에서 패닉셀이 나오면 42K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 부분이고, 자, 44.5K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다 지금 자리를 지지를 하기 위해서 부딪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어디가 이제 매수 타점이고 앞으로의 예상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에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가장 큰 이유들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난 주말에 중국 국영전력회사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화폐를 우표 거래에 비유하면서 자금 세탁 우려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유럽 증권 당국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각국 규제에 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또 조용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법안, 이 비트코인을 합법화시킨다는 법안도 지금 확정이 됐죠. 이렇게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호재들이 묻히고, 호재가 묻혀버리고 지금 악재들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하면 이런 악재들이 묻히고 다시 호재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기자들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적고 자극적인 기사를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하락이 왔고, 자, 하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 블랙록 이사 릭 라이더가 비트코인 가격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해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암호화폐 해지 또는 대안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훌륭한 울타리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이 경쟁에 참여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쉽게 말해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게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공급이 항상 말하죠. 공급이 줄고 그리고 수요가 높아진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93%, 이 공급 지표 93%가 지금 이제 홀드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이 줄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에도 2100만 개가 되죠.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이제 한 300만 개 정도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200만 개인가 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급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홀드 계속 시키고 있죠. 공급의 93%가 지금 사상 최고로 이제 홀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을 하면 정말 멈출 수 없는 상승을 끌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는 하루하루를 보고 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을 하면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비트코인과 인터넷. 자, 인터넷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초부터 시작을 한다, 통신만 이런 거 전신 발명 이런 것까지 하면 1857년인데 쉽게 제일 상업화가 제일 빠르게 됐던,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던 걸 보면은 인터넷의 스타트는 이제 1960년대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때부터 이제 상업화가 굉장히 빨리 됐죠. 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금 언제죠? 2008년입니다. 지금으로 약 한 14년 전이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터넷이 없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기까지 30년, 그 이후죠. 이제 2000년도까지 가야 되죠. 한 40년이 걸렸어요. 처음 스타트부터. 지금 해봤자 이제 비트코인 14년 됐습니다. 굉장히 14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년 만에 한 나라의 법정 화폐까지 돼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후까지 간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기사는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이 3년 이내, 지금 3년 내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지금 제일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아시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이 적어진다라는 거는 개인 지갑에 있고, 거래소에 유입을 안 한다라는 거는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매도를 아직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점점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보유를 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는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할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지금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차트들 전체가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서 털어 나가는 거는 다 개미들이 털려 나가는 거죠. 지금 이 하락이 크다고 전 생각도 안 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 44.5K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차트보다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찍고 내려가 줘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한번 마지막 더 털어야 돼요. 여기에서 42K까지 이렇게 쭉 빠져줘야지 사람들이 모두 다 인식을 할 겁니다. 아, 이제 매수구나, 매수 타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급락을 해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급락을 해서 42K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봐야겠다. 자,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죠. 상승을 계속 해줬고, 지금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계속 해줬고, 사람들이 상승을 계속 하는데 여기 전에 있던 하락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상승도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이랬을 겁니다. 여기에 왔을 때 고점이다, 못 산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또 고점이다, 못 산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은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저점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42K까지 한번 쭉 빠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줘야 돼요. 하락이 없는 상승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오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오르면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잘 안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번 쭉 떨어뜨려 준다면 충분히 매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등이 오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몰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고요. 이런 조정이 없으면 상승장이 절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는데 저번 금요일날 알려드렸던 그 영상, 우리가 지금 영상 처음 보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범위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 42K까지 잠깐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K까지 무조건 100% 간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잘 버티고 그냥 여기에서 반등 한번 와준다. 그러면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 이제 제가 예상했던 범위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K 여기 범위에 맞춰서 2차 매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기까지 치고 여기에서 아마 반등이 온다. 못해도 2차까지 42K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올 거고, 지금 여기에서도 당장 반등이 올 수도 있다라는 자리죠.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이제 언제 할 건지 진행을 하신다라고 계획을 짠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42K 이 부분에 2차로 대비를 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진다면 여기 42K에서 반등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까지는 잘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펀디멘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되는 포인트긴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리딩 영상에서 처음에 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국의 규제가 있었는데 각국의 규제에 흔들림 없이 이 정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잘 다지고 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때 하락을 했던 거는 말했던 것처럼 선물 거래에 대한 청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각국 규제가 이번 주말에 터졌는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재만 터져주면은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의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